남대문 시장 화웅여관 403호. 나는 원래 기자가 아니었다. 구청 행정직으로 9년 일하다 구조조정으로 잘렸다. 프리랜서 글쟁이로 전향한 지 8개월째였다. 잘 팔리는 건 발품 기사였다. 직접 가서 보고 쓰는 것들. 남대문 시장 기사를 맡은 건 편집장 제안이었다. 요즘 남대문이 이상하다는 얘기 많아. 상인들이 다 바뀌었다고. 가서 직접 보고 와. 일주일짜리 출장. 숙소는 시장 근처 여관으로 잡았다. 화웅여관. 5층 건물. 1박 35,000원. 후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냥 예약했다. 도착한 날은 목요일 오후였다. 시장 간판이 전부 중국어였다. 상인들이 전부 중국인이었다. 식당, 옷가게, 환전소. 3년 사이에 전부 바뀌었다고 주변에서 들었다. 기존 한국 상인들이 왜 팔고 나갔는지 알고 싶었다.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다. 그러다 한 식당 앞에서 멈췄다. 유리창 너머 안쪽에서 일하는 여자가 보였다. 젊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나르고 손님 주문을 받았다. 동작이 기계적이었다. 느린 게 아니었다. 오히려 빠르고 정확했다. 문제는 그 사이에 한 번도 표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손님이 뭔가 말을 걸어도 주문이 바뀌어도 얼굴이 그대로였다. 볼이 많이 꺼져 있었다. 피곤한 것치고는 눈빛이 너무 공허했다. 지나치다가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가 바로 시선을 피했다. 단순히 낯선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었다. 보이면 안 된다는 듯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릇을 들고 주방 쪽으로 사라졌다. 이상했다. 메모했다. 시장 외곽에서 오래된 한국 상인 한 명을 찾았다. 70대 할머니였다. 좌판을 깔고 오래된 그릇을 팔고 있었다. 40년 장사했다고 했다. 다들 왜 팔고 나갔어요? 할머니가 좌판 아래를 봤다. 잠깐 망설였다. 무서워서. 뭐가요? 그냥 무서워. 물어보지 마. 더 말하지 않았다. 화웅여관 카운터에는 50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중국인이었다. 눈이 가늘고 표정이 없었다. 403호요. 열쇠를 받았다. 새로 된 구식 열쇠였다. 혹시 다른 손님도 있어요? 여자가 나를 봤다. 있어요. 몇 명이나요? 손님이 왜 알아요? 그것뿐이었다. 4층 403호로 올라갔다. 복도에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 문들이 전부 닫혀 있었다. 소리가 없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다. 방은 좁았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선반 하나. 창문으로 밖을 봤다. 남산이 바로 뒤에 붙어 있었다. 짐을 풀었다. 그때 처음으로 냄새를 맡았다. 아주 희미했다. 방 안인지 복도인지 알 수 없었다. 소독약 냄새였다. 병원에서 나는 것 같은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첫날 밤이었다. 자려고 누웠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5층이었다. 발소리, 목소리. 밤늦게까지 오가는 소리. 카운터 여자가 말했었다. 5층은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이라고. 화장실이 없어서 4층 공용 화장실을 쓴다고. 새벽 2시가 넘어서 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다른 소리가 들렸다. 건물 아래에서였다.
지하인지 1층인지 알 수 없었다. 낮고 무거운 소리. 무언가를 끄는 소리. 바퀴 달린 것이 바닥 위를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잠시 뒤 차 문이 닫히는 소리. 밖을 봤다. 여관 건물 옆 골목에 흰색 밴이 서 있었다. 뒷문이 닫히는 참이었다. 누군가 짐을 싣고 있었다. 새벽 3시였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메모만 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같은 층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이 있었다. 남자였다. 한국인이었다. 40대 중반 작업복 차림이었다. 401호에 묵고 있다고 했다. 공사 현장 일 때문에 잠깐 올라왔다가 숙소가 없어서 여기 잡았다고. 여기 오래됐어요? 사흘째요. 형 씨는요? 저도 사흘째예요.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꺼내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말했다. 어떻게요? 밤에 소리 안 나요? 아래에서. 뭘 끄는 것 같은. 났어요. 나도 들었어. 어젯밤에도. 차도 봤어. 흰색 밴. 남자가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있잖아요. 405호 있죠. 복도 맨 끝방. 몰라요. 본 적 없어서. 어제까지 누가 들어가는 거 봤거든요. 아이스박스 같은 거 들고. 체크아웃 하나 했는데. 카운터에 물어봤더니 원래 손님 방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손님 안 받는다고. 405는 창고래요. 나는 복도를 봤다. 405 문이 보였다. 다른 방들과 똑같이 생긴 문이었다. 손잡이도 번호판도 다를 게 없었다. 창고에 사람이 들어갔던 거예요?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이상해서요.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 나는 혼자 405 앞에 섰다. 다른 문들과 똑같이 생긴 문이었다. 코를 가까이 댔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문틈 아래로 손을 가져가 봤다.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발소리가 멈춰 있었다. 나는 손을 내리고 403호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방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405호. 창고. 아이스박스. 흰 밴.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다.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됐다. 그날 밤 새벽 2시에도 소리가 들렸다. 아래에서 무언가를 끄는 소리. 바퀴 굴러가는 소리. 나는 창밖을 봤다. 흰 밴이 골목에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다. 뒷문이 열려 있었다. 두 사람이 무언가를 싣고 있었다. 아이스박스였다. 크기가 달랐다. 작은 것, 큰 것. 여러 개를 차례로 실었다. 한 사람이 골목 입구 쪽을 살폈다. 나는 창문에서 물러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 밤 새벽 5시. 잠이 오지 않았다. 복도로 나왔다. 담배를 피우러 가려고 계단 쪽으로 걷다가 멈췄다. 복도 끝에서 여자가 나왔다. 젊었다. 20 초반. 중국인이었다. 4층 공용 화장실을 쓰고 오는 것 같았다. 머리에 수건을 감싸고 속옷 차림이었다. 맨발로 걸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가 멈췄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건 눈빛이 아니었다. 옆구리였다. 속옷 사이로 드러난 옆구리에 흉터가 있었다.
지금 막 아문 게 아니었다. 반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된 것 같은 흉터였다. 10cm는 됐다. 반듯하게 나 있었다. 수술 자국이었다. 여자가 내 시선을 느꼈는지 팔로 옆구리를 가렸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5층으로.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수술 자국, 옆구리, 신장이 있는 위치였다. 방으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꺼냈다. 신장 적출 수술 흉터를 검색했다. 사진이 나왔다. 위치, 크기, 형태. 일치했다. 나는 화면을 껐다. 한참 천장을 봤다. 5층 사람들. 시장에서 일하는 여자들. 취업 알선으로 끌려왔을 것이다. 여권을 빼앗겼을 것이다. 빚이 생겼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인신매매 구조였다. 그런데 흉터. 단순히 일만 시키는 게 아니었다. 나는 핸드폰으로 해외 장기 밀매 관련 기사들을 찾았다. 오래된 것들이었다. 동남아, 동유럽, 중국 내 사례들. 피해자는 대부분 불법 체류자나 이주 노동자였다.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사라지면 누가 찾나. 5층은 방이 20개였다. 방마다 몇 명씩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위에 있는지도. 아이스박스들. 혈액형 라벨. 냉장 창고. 새벽마다 출발하는 흰밴. 조각들이 이어졌다. 이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이어졌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사흘 전 체크인 장부를 보고 싶었다. 카운터 여자에게 다른 핑계를 댔다. 혹시 친구가 여기 묵었는데 물건을 두고 갔다고 해서요. 이름이랑 날짜 확인이 가능할까요? 여자가 나를 봤다. 없어요. 확인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름을 말씀드리면 없어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올라오면서 1층 안쪽을 봤다. 카운터 뒤로 문이 하나 있었다. 잠겨 있었다. 문 아래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다. 차가운 공기. 냉장 시설이 있다는 뜻이었다. 401호 남자를 다시 만났다. 저녁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쳤다. 내일 체크아웃해요? 내가 물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이틀 더요.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서. 오늘 밤도 조심해요. 뭔가 이상해. 남자가 웃었다. 웃는데 눈이 따라 웃지 않았다. 이미 알아요. 근데 어떡해요? 오늘 밤만 더 자면 돼. 헤어졌다. 다음 날 아침. 401호 앞을 지나다가 멈췄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안에 있어요? 대답이 없었다. 문을 밀었다. 아무도 없었다. 짐도 없었다. 가방도 작업복도 슬리퍼도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침대 시트만 구겨져 있었다. 카운터로 내려갔다. 401호 손님 체크아웃 했나요? 여자가 나를 봤다. 어제요? 어제요? 오늘 더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어제 나갔어요. 짐을 챙기는 걸 봤어요. 직접요? 여자가 대답하지 않았다. 카운터 뒷문 쪽에서 냉기가 느껴졌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나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내내 발이 무거웠다. 401호 문이 복도에서 보였다. 열린 채로 있었다. 나는 다시 들어가 봤다. 침대 시트가 구겨진 채로 있었다.
베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남자가 급하게 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아니면 급하게 끌려 나간 것처럼. 슬리퍼가 없었다. 작업복이 없었다. 가방이 없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뭔가 있었다. 라이터였다. 싸구려 일회용 라이터. 남자가 복도에서 나한테 담배 피우냐고 물었을 때 꺼냈던 것이었다. 가져가지 않았다. 나는 그 라이터를 봤다. 짐을 챙기면서 라이터를 두고 갔다는 건 짐을 챙길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방에서 나왔다.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다.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에 전화하려다 멈췄다. 뭘 말한다는 건가? 흉터를 봤다. 옆방 사람이 사라졌다. 새벽에 흰 밴이 짐을 날랐다. 카운터 뒤에 냉장 공간이 있는 것 같다. 증거가 없었다. 전화를 하면 카운터 여자가 눈치챌 것이었다. 이 건물 안에서 전화를 하면 나는 짐을 쌌다. 조용히. 가방에 필요한 것만 넣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복도에 남자가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30대. 중국인이었다. 키가 크고 말이 없었다. 팔짱을 끼고 복도 벽에 기댄 채 나를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었다. 나는 계단 쪽으로 걸었다. 남자가 따라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소리가 뒤에서 났다. 3층 계단참에 또 한 명이 서 있었다. 올라오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다. 나는 위로 방향을 틀었다. 5층. 복도로 들어섰다. 501호부터 520호까지 문들이 닫혀 있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올라왔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안 됐다. 다시 걸었다. 안 됐다. 와이파이를 껐다. LTE로 전환됐다. 다시 걸었다. 연결 중. 연결 중. 연결 중.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때 503호 문이 열렸다. 여자가 나를 봤다. 새벽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였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가 문을 닫았다. 방 안에 3명이 더 있었다. 전부 여자였다. 전부 젊었다. 침대와 바닥에 나뉘어 앉아 있었다. 눈빛들이 달랐다. 겁먹은 것과 체념한 것이 섞여 있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1분이 지났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핸드폰을 다시 봤다. 전화가 연결됐다. 아는 경위였다. 2번 신호 가다가 받았다. 낮게 말했다. 화옥 여관이에요. 지금 5층에 있어요. 못 나가고 있어요. 경위가 잠깐 침묵했다. 거기 알아요. 우리. 알고 있었어요. 내사 중이에요. 내사 중인데 왜 아직? 증거가 없어요. 피해자 진술이 없어. 나는 주변 여자들을 봤다. 지금 5층에 여자들이 있어요. 저 포함해서 5명. 흰 밴이 새벽마다 뭔가를 싣고 나가요. 옆방 한국인 남자가 오늘 새벽 사라졌어요. 짐도 없이. 이름이요? 몰라요. 401호였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지금 바로 출발해요. 15분이요. 거기서 문 잠그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15분. 방 안이 조용했다. 밖에서 발소리가 오갔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나는 여자들을 봤다.
흉터를 가진 그 여자가 나를 봤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핸드폰 번역기를 열어 내밀었다. 여자가 핸드폰을 받아들고 타이핑했다. 지하에 가면 안 돼요. 나는 번역기에 입력했다. 지하에 뭐가 있어요? 여자가 타이핑했다. 모르는 게 나아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안 나왔어요. 여기서 일한 지 1년 됐는데 3명 들어갔어요. 한국 남자 봤어요. 어제까지 401호에 있었어요. 여자가 핸드폰을 잠시 쥐고 있었다. 그리고 타이핑했다. 새벽에 내려가는 거 봤어요. 혼자 걸어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문장을 읽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14개월이요. 지금 몸은 괜찮아요? 여자가 오래 화면을 봤다. 그리고 타이핑했다. 모르겠어요. 8개월 전에 아팠는데 아래에 데려갔어요. 깨어나니까 여기였어요. 옆구리가 아팠어요. 수술했다고 했어요. 충수염이라고요. 나는 그 단어를 봤다. 충수염. 맹장. 맹장 수술 흉터는 오른쪽 아랫배에 난다. 여자의 흉터는 왼쪽 옆구리에 있었다. 그 뒤로 빚이 얼마나 늘었어요? 400만 원 더 생겼어요. 수술비라고요. 나는 핸드폰을 돌려줬다. 여자가 핸드폰을 받아 쥔 채 무릎을 끌어안았다. 다른 여자들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그게 더 무거웠다. 울 기력도 없는 게 아니었다. 이미 울 만큼 울었고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문 앞에 멈췄다. 노크가 없었다. 손잡이가 움직였다. 잠겨 있었다. 다시 움직였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손잡이가 멈췄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1층까지 내려가는 소리. 지하로 이어지는 것 같은 소리. 12분이 지났을 때 밖에서 소리가 났다. 고함이었다. 한국어였다. 경찰이에요. 문 여세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오갔다. 고함 소리들. 무전기 소리. 나는 문을 열었다. 제복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다. 나중에 확인된 것들. 카운터 뒷문 안쪽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다. 지하에 냉장 창고가 있었다. 이동식 의료 장비가 있었다. 마취제가 있었다. 혈액형이 적힌 라벨이 붙은 아이스박스 여러 개. 경찰이 지하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냄새가 심했다고 했다. 소독약 냄새. 그 아래 다른 냄새. 오래된 것들이 쌓인 냄새. 수술 도구들이 세척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쓰고 바로 내려놓은 것들이었다. 혈흔이 남아있는 것도 있었다. 수술대가 하나 있었다. 좁은 지하에 수술대 하나. 천장이 낮아서 서 있기가 빠듯한 공간이었다. 거기서 수술이 이루어졌다. 5층에 있던 여자는 38명이었다. 전부 취업 알선을 미끼로 끌려온 사람들이었다. 그중 몇 명은 수술 흉터가 있었다. 신장이 없는 사람이 11명이었다. 간 일부가 없는 사람이 4명이었다. 마취 후 수술을 했고 깨어나면 빚이 늘어나 있었다. 수술비 명목이었다. 다쳐서 치료를 해줬다고 했다. 충수염이라고 담석이라고 복막염이라고. 각자 다른 병명이었다. 하지만 흉터의 위치는 전부 같은 쪽이었다. 자신의 장기가 없어진 걸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401호 남자는 열흘 뒤에 발견됐다.
한강 하류였다. 신장이 2개 다 없었다. 간 60%가 없었다. 부검의는 수술 후 이틀에서 사흘 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 노동자가 아니었다. 장기를 뽑고 나서 버린 것이었다.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강에서만 찾은 게 아니었다. 경기도 외곽 야산에서도 2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모두 신원 미상이었다. 외국인으로 추정됐다. 기사는 썼다. 경위가 이번엔 자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기사가 나간 뒤 제보가 들어왔다. 비슷한 구조의 여관이 서울 안에 2곳 더 있다는 내용이었다. 영등포 구로. 전부 시장 근처였다. 전부 외국인 밀집 지역이었다. 수사가 시작됐다. 나는 그 과정을 계속 취재했다. 취재하면서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흉터를 가진 그 여자가 번역기로 보낸 마지막 문장이었다. 모르는 게 나아요. 그 말을 보낼 때 여자의 표정이 슬프다거나 무섭다거나 한 게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얼굴이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 403호 창문 밖으로 보이던 남산보다, 새벽 골목을 빠져나가던 흰 뱀보다, 지하 냉장 창고에서 나던 소독약 냄새보다 그 얼굴이 가장 오래 남아 있다.